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입법데이트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정가빈 국회 부의장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최근에 이 의원 외교 차원에서요 허난성, 또 저장성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신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역대로 주로 보면 의원님들이 이 중국을 방문할 때는 네. 뭐 주로 북경이나 상해 네. 그런 대도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방문단은 의원 12명 분하고 수행을 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그 하이난성하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저장성, 저장성하고 예. 두 군데 그 중에 이제 정주시하고 온주시하고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네. 한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을 방문한 외빈으로서 최고의 귀빈이었던가 봐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예. 정말 대단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특히 중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 네. 저 음식 문화라든가 예. 접대 문화 그거를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네. 그래 이제 그 지방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네. 우리 한중 교류의 어떤 앞으로 진로라든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 서로 동반적인 관계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의견을 나누고 예.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우리 교민들 네. 그 안전을 위해서도 또 각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저 두 번째 방문지가 이제 온주시인데 네. 제가 온주시를 방문하고 한 아주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 놀라셨습니까? 첫째, 제가 이제 그 저장성 내 여러 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인데 네. 막 그냥 규모가 뭐 별것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시의 우선 인구가 약 한 1,000만, 정확히는 920만,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한 1,000만이래요. 서울 같은 도시군요. 예. 네. 그런데 정말 도시가 깨끗하고 아하. 정말 내가 알아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잘 살기로 아주 몇 번째 간대요. 아하, 예. 아주 근데 도시 자체가 정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어허. 뭐 어디 그 하다못해 뭐 하수구라든가 등등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이 예. 허투루 돼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오히려 어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든 그 기초가 다 돼 있다. 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놀랐고 또 그들이 또 이제 이 공단을 대규모 공단을 개발해 가지고 네. 또 일본 지금 개발하고 있으면서 네. 우리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음흠. 참 우리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어머. 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요.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정도로 어. 만약에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의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그 임금이 어떠냐. 우리가 네. 지금 중국 진출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니까 그렇죠. 보고 갔는데 요즘 임금이 폭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그 임금이 어떠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고 이랬는데 네. 특히나 제가 지난 10월 달에도 중국을 갔다 왔어요. 예. 북경 상해를 갔다 왔는데 네네.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옛날에 허벌판에 어떤 거기에 이제 진출해가 아주 그 일대를 도시화 만들어 놓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이 소위 교통 혼잡 등등 이제 도시의 팽창을 위해서 변두리로 나가라 그런데요. 저런. 그 나가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네. 거기다 어떤 이전 비용을 다 부담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나가게 오히려 참 사정하는데 네. 이분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일단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런 어렵군요.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 되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몇 건이. 아하, 예. 그래서 저는 가면서 이제 중국이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하는 네. 이상으로 예. 중국이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 아하. 우리 한국 같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한국 기업이 올라 그러겠느냐. 야, 예.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네. 그
그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그 불식되도록 네. 얘기해달라. 네. 그런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네. 이번에도 그거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몇 년이 보장 제대로 된 네. 정부가 보장하는 그렇죠. 그런 보장이 없으면 한국 기업이 가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군요. 어떻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참 그런 거 보고 일개 시가 네. 정말 참 여러 가지 뭐 육상, 그저 바닷길, 뭐 네. 그다음에 그 하늘길, 하늘길. 다 뭐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 한국과 직항로 그러니까 비행 노선만 항공 네. 노선만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신청해놓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뭐 자유롭게 되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걸 또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개척하는 분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예. 그 귀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잘 우리 기업인 진출하더라도 잘 해주도록 네. 각별히 요구했습니다. 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두 가지 개정안 때문인데 첫 번째 다룰 내용이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그 입법 배경을 또 여쭙겠습니다. 뭐 역대 정부마다 다 하던 정권 초기에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네. 규제 개혁하겠다고 아주 그 자신만만하게 주장하죠. 네. 또 특히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이번에 이제 규제 개혁을 위해서 뭐 규제가 암덩어리다 뭐 등등 아주 정말 그 섬찟한 표현을 다 써왔죠. 네. 근데 막상 보면 현장을 보면 현장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 결국은 보다 이제 실현 규제 계획이 정말 실천되도록 네.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수뇌부의 의지는 있으나 예. 실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안 이루어져요. 아직도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예, 것 때문에 예. 이제 개정안을 내신 건데요. 그 내용 중에 2009년부터네요. 여기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오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는 예.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입 당시 취지는 무엇이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 금융위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빨리 수습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공무원의 어떤 그 업무 처리가 네. 아주 그 정말 소극적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 그 행정 책임 이제 제도를 면책제도. 이제 예, 면책 적극 제도를 행정 면책제도. 적극적 저 면책 제도를 네네. 그 도입했죠.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때는 이제 일을 그 열심히 예를 하기 위해서 들자면 하다가 생긴 뭐 일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네. 또 예산의 다소 낭비라든가 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책해 주는가 그런 아. 부분을 그리고 또 이런 게 이제 그냥 안 되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봐서 정말 이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었다 생각하면 네. 그 이제 자기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제 이건 면책해 주는 거. 네네.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왜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었는지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 살펴보니까 네. 첫째는 이제 그동안 우리 감사원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 군림이라고 할까. 아. 공무원 사회에서 네. 감사원은 하루 같은 존재인 거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를 하면 네. 감사원의 감사가 두려운 거라. 아.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고 또 설사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 거라. 겨우 있었는 게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1년에 한 10건 있을까 말까. 아, 근데 예. 그런 정도고 또 그리고 그 감사원이 이제 하고 있는 사실 이제 적극 행정 면책제도. 행정 면책 제도를 제대로 홍보가 또 안 돼 있는 거라. 아하. 근데 그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버렸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 그 감사원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추려 주십시오. 그 지금까지 이제 이 훈령으로 있던 것을 네. 감사원법을 개정해 가지고 법으로 이제 하면서 반드시 감사원이 관계기관 내지 공무원에게 이것을 홍보하고 적극 그 이행하도록 아하. 명시를 해버렸죠. 네네. 근데 그렇게 사전 공지가 우리 같은 측면에 뭐 민원 같은 거 이렇게 해서도 못 들었으면 그에 대한 저 삭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감해주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그 인식 시기에서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네. 공무원들은 저 징계를 하게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이제 법안으로 담게 됐죠. 그런데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 옛날에 그 가만 노는 사람은 접시를 깰 일이 없죠.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를 깨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설사 접시를 깨뜨렸더라도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그렇죠. 중요하지.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이 적극적 그 면책 제도가 이제 네. 도입되도록 실제로 그래서 네. 공무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군요. 정말 일하는 데 대해서 정말 자기가 혼신을 다해서 일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근데 그런 게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했는데 이게 부담이 있고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아유 책임질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아유 몸 조심해야 네. 돼라고 할 것을 이제는 그 의지가 분명히 이거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차원이신데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이 제도가 보다 신뢰성을 갖고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될 조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난 적극적 면책 제도도 네.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아이고 역대 언제 우리가 주장을 우리 면책 신청을 감사원이 받아준 적이 있냐? 아. 근데 그래 보니까 실제로 그 최근 뭐 수년 동안에 연간에 한 10건 남짓 있을까 말까 네. 이리 돼 놓으니까 네. 일반 공무원들 그게 이제 숙지가 안 돼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해주고 네. 홍보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감사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제 사실 업무는 늘어났죠. 업무 늘어났으나 네.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이득이죠. 아유, 또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인재가 많습니까? 그럼. 그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 텐데요. 울산과학기술대학을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이제 울산과학기술원법이 지난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야 될 텐데 이 법안을 개정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해외 유학 갔던 우리 석박사들이 예. 우수 두뇌들이 네. 정부에서 연구소 체계가 특별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네. 많이 국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와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산업을 그 현대화시켰습니다. 네. 근데 요 최근에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의 그 부족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또 더더구나 요 최근에 국내에는 이공계 지망생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다행히 어제 저녁 뉴스에 보면 그 이제 이공계 요즘 이공계 그래서 이공계 취직이 잘 된다니까 인문계보다 이공계 취직이 잘 된다니까 이공계 지망생이 많이 늘어나더라. 정말 네.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네. 그래서 그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선 고급 두뇌를 양성해야 되는데 네. 그 고급 두뇌를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그 2011년도에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그 법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이 그때 그 시행령에 보면 네. 한국과학원하고 예, 예. 카이스트죠. 네. 그다음에 광주과기원하고 네. 그 대구의 대구과기원하고 그다음에 울산 과학기술대학교하고 네네. 이제 요게 이제 이용해서 그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예. 이제 그런 그 인재 육성 지원법이 있는데 네네. 그때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 2011년도에 들어 있는데 또한 그 이제 거기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들어 있고 또 그다음에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네.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교과부에 있던 것을 그때는 교육과학기술부죠.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던 것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놨습니다. 그때 아, 예. 그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 있어요. 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법에 따른 네네. 이제 과학기술대학교를 과학기술원으로 이제 전환하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네. 뭐 아. 대전이라든가 예, 예.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예. 이쪽에서 이제 그 자기네들의 고급 전해를 이쪽에 이제 소위 뺏긴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우리나라 거기 갈 수 있는 지망생의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그렇죠. 또 여기 마저 생기면 이제 결국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 이런 쪽에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왔죠. 아하.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건 뭐 그동안 수많은 노력 끝에 네. 통과가 됐군요. 통과 미방에서는 통과했죠. 통과했는데 그렇군요. 미방에서 심지어 뭐 이 표결을 처리할 정도로 네. 또 이제 심사숙고해서 네. 그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 울산과학기술대학이 과학기술원으로 거듭나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포가 되면은. 예. 그럼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신지요? 뭐 아시다시피 울산이라면 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과정에 그 중에 산업화는 그 울산이 그 많은 역할을 담당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울산이 지금 현재 이 3대 주력 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 이런 분야가 지금 아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 헤쳐나가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뭐 그 울산은 산업단지인 만큼 그런 산업과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재 양성이 필요한데 네. 그 이제 첫째 인재 양성을 해서 저 국가의 과학 기술자로 양성하고 네. 또 울산 산업을 일으키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울산 과학기술원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두 가지 개정안을 살폈고 오늘 사실 또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향후 입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특허 허브 국가 이 추진 필요성은 어떤 것입니까? 왜 지금 필요합니까?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지식재산권 문제로 많은 어떤 다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이 5개가 사실 특허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만큼 특허에 대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물론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의 뒤셀브루크라든가 네. 그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는 이 법원들이 특허 허브로 세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특허 소송에 관한 그 법률 시장이 자그마치 얼마나 하면 네. 500조 됩니다. 연간. 특허와 관련된 것만 금만 500조. 500조. 굉장하군요. 엄청난 시장인데 예. 그중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5개 국 중에 네.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요 세 개가 동북아에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이목은 중국 하면 아직까지 이 사법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나라거든. 아직까지. 네. 예. 일본 하면 정말 요 최근에도 뭐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일본 사람하고 소송해서 이긴다는 생각을 아예 말아야 될 정도로 그렇군요. 그런 게 네. 이 세계인들의 그 시선이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잔재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 3개국이 그 각종 특허 보유량이 굉장히 많죠. 네. 이 세계 5대 국가 중에 3개국인데 네. 그러면 이 각종 그러면 동북아에서 소송을 할 때는 네. 그래도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민족성이라고 할까, 국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한국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참 그 한국에서 할 가능성이 많은데 아하. 외국의 소송조차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예. 우리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 법원을 기피해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저 성소유리라든가 뭐 또 특허 그 보면 저기 있습니다. 그 특허 무효 인정률이라든가 네네. 또 성률, 예. 특허권자 성률 네네. 이게 불과 20%밖에 안 되고 네. 또 특허 무효 인용률이 약 60 내지 70% 되니까 네. 이보다는 지금 현재 그 독일이라든가 네. 싱가포르라든가 그런 나라에 가면 유리하다. 아, 미국도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고쳐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라든가 이 동북아 기업들 네. 지금 뭐 한일 간에 한중 간에 중일 간에 이런 또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이제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면 이제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네. 좋죠.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그 예. 시장이 한 500조인데 500조. 그 큰 시장 우리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렇죠. 보관으로 예. 지금 마련을 하시겠다. 예.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 법률안 준비하고 계실 텐데 또 관련한 법안들을 또 다음 기회에 저희 프로그램에 꼭 나와주셔서 예, 그렇게. 좋은 시간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좀 지역 현안 가운데 짤막하게 하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요즘 이제 혁신 도시가 있어가지고 네. 공기업 공기관들이 막 이전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네. 그하고 또 그다음에 요 최근에 정부가 하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가 네. 제 지역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 아주 그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의 아주 분위기가 아주 감정이 들떠 있는데 네. 막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뜻을 모으면 또 울산에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신 정가윤 부의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